562번. 정신 차려. 562번. 지금 힘시간 그래프가 나왔고 힘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주어졌어. 힘시간 그래프의 밑넓이는 뭐? 충격량.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는 A가 B한테 받은 충격량이라 했지만 충격량을 혼자 받을 수 있나? A가 B한테 이만큼 받았으면 B도 A한테 이만큼 받는 거야, 그지? 다만 둘이 주고받을 때 뭐만 반대인 거야? 방향만 반대로 주고받는 거지. A가 저만큼 받았으면 B도 당연히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럼 B는 어느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았겠니? 가만히 있는데 A가 뒤에 와서 박았잖아. 얘 어느 쪽으로 받았어? B. 오른쪽으로 받았죠. 얘 오른쪽으로 충격량 얼마를 받은겨? 3분의 2nv를 받은 거예요. 2nv 제로를. 그리고 A는 부딪히면서 반대로 왼쪽으로 3분의 2nv를 받은 거죠. A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봐라. 충격량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B만 놓고 봐. B. 야, B는 처음에 무슨 상태였냐? 정지지. 그럼 얘는 어차피 이게 빵이죠. 처음 속도가. 그럼 B는 이거 전체가 0이지. B는 지가 받은 충격량이 곧 자기의 나중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충돌하고 나면 운동량이 3분의 2nv 제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0이었다가 3분의 2nv 제로를 받았으니 3분의 2nv 제로만큼 운동량을 갖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근데 얘 질량이 m이다? 그럼 얘 충돌 후 속도 얼마예요? VB라 하고 3분의 2v 제로. 질량 곱하기 속도 한 개, 지 운동량이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반면 A는 원래 운동량 얼마를 갖고 시작했어. 원래 mv 제로를 갖고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그죠? 근데 빵 충돌하면서 반대로 3분의 2mv 제로를 받았네? 그럼 얘는 원래 운동량 방향이랑 반대였으므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럼 두 개 더 해봐. 얘 충돌 후에 운동량 얼마 되나? 충돌 후에 3분의 1mv 제로밖에 안 남는 거예요. mv 제로 가지고 갔는데 반대로 3분의 2mv 제로가 왔으니 충돌 후에는 이만큼밖에 안 남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얘 질량 m이거든? 그럼 충돌 후의 속도 V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mv 원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게 자기 운동량인데 질량이 m이니까 충돌 후의 속도는 3분의 1v 제로가 되는 것이죠. 충돌 후 A의 속력 나왔네요. 3분의 1v 제로. 됐어요? 그 다음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이거요, 이거. 뭘 풀이 과정까지 필요해. A가 저만큼 받았으면 B도 저만큼 받은 거지. 3분의 2nv 제로. 크기니까 부호 관계없이 그냥 숫자만. 그쵸? 그 다음 충돌 후 B의 속력 구했네요. 3분의 2v 제로. 끝. 됐죠? 또요. 오케이. 아니 이것도 그래.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충격량 3nv를 둘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아니 그럼 봐. A 원래 얼마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어? 2nv. 근데 이쪽으로 2nv를 갖고 가다가 누구한테? 나한테 이쪽으로 3nv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충돌 후에는 얼마 남아요? nv 남죠. 방향이 반대니까 한쪽 마이너스 잡아야죠. 그리고 이쪽으로 받은 게 더 크니까 충돌 후에 이쪽 nv만 남는 거예요. 빼서. 그럼 얘는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nv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얘 충돌 후 속도 얼마야? v. 질량이 m이니까 속도가 v죠. 얘는 원래 이쪽으로 얼마 갖고 갔어요? nv를 갖고 가고 있었는데 충격량 얼마를 받았어요? 3nv. 그러면 둘 중에 큰 쪽. 얘 충돌하고 나면 얼마 남아요? 오른쪽 2nv가 남죠. 이해했어요? 방향성이 있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운동량, 충격량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가 되면 빼주시고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갖고 운동량 가지고 가다가 충격량을 이만큼 받았어? 근데 방향이 반대야? 그럼 빼서 MV 큰 쪽 방향을 따라가는 거고 충돌 후에. 내가 이만큼의 운동량 갖고 가다가 반대로 3MV를 받았어? 그럼 반대 방향이니까 빼고 충돌 후의 방향은 그쪽 따라가고. 힘이랑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2mv의 운동량을 충돌 후에 가지고 가는데 질량이 m이니까 충돌 후 속도는 2v가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충돌 후 속도가 v, 얘는 충돌 후 속도가 2v가 되는 거니까 충돌 전후의 속력의 비 나왔죠. 1대2.
오케이? 그리고 뭘 구해? 힘? 힘은 무조건 무슨 공식? FT. 근데 내가 이거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F에 대해서 풀어서 구해도 돼. I 자리, T 자리에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되고 애초부터 I는 FT니까 F는 T분의 I다. 이렇게 두시고 A가 받은 힘의 크기는 자, A 충격량 얼마 받았냐? 3nV. 근데 시간 몇 초? T초. 이게 A가 받은 힘. 끝. B가 받은 힘은 똑같이 3nV 받았고 충격량을 시간 얼마? 2T초. 그럼 A와 B가 받은 힘의 크기의 B는 몇 대면? 2대1. 끝. 그냥 공식이 넣는 거예요. 충격량 있고 시간 있으면 끝나는 것이고. 안 그래? 이 정도는 해야죠. 기초잖아요. 이 정도는 기초. 응용도 아니고. 응? 자, 5, 6, 7은요. 특이한 케이스. 내가 90%의 확률로 힘시간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10%? 67번 아니야? 아, 6, 6, 67 둘 다? 야, 일단 67 먼저 할게 그럼. 힘시간 그래프가 주로 주어지지만 10%의 확률로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얘가 딱 운동량 시간이죠. 내가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오면 뭘 보라 그랬죠? 얘 민넓이 보는 거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예요. 힘시간 그래프가 민넓이 충격량인 것이고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민넓이의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랬어. 기억해?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자, 근데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그럼 이거 질문 하나 하죠. 얘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이게 힘시간 그래프였으면 2초까지의 민넓이를 구했겠지만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2초 동안의 충격량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냥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다. 4 빼기 0. 아, 4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Y축의 차이. 자, 여튼 1초일 때 이거 기억합니까?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민넓이의 의미가 없는 대신 무엇의 의미가 있다? 기울기의 의미가 있다. 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이때 받은 힘을 의미한다. 기억해 못해? 그럼 얘 0초부터 2초까지 기울기가 얼마야? 2조. 그럼 이때까지는 2N의 힘을 받았다는 얘기죠. 0초부터 2초까지는. 2초부터 4초까지는 기울기가 없네? 힘 안 받은 거예요. 4초부터 6초까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어쨌든 크기로만 따지면 1N을 받은 거예요. 기울기가 1이니까. 왜요? 이해 안 되는 게 어디야? 이해했어요? 그럼 봐봐. 1초일 때 힘은 2N 받았다. 1초 때는 기울기가 2였던 상황이니까 2N 받은 게 맞죠.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힘이니까. 그치? 그럼 이건 맞는 거. 3초일 때 문체가 정지했어? 아니, 힘을 안 받은 거지. 운동량이 없어요? 운동량이 P는 mv인데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질량과 속도가 둘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운동량이 일정한 거지 정지해 있는 게 아니잖아. 운동량이 일정하다는 건 뭐가 일정하다는 소리야 지금? 속력이 일정한 등속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멈춰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 다음 주에 그럼요. 당연하죠. 문제에서 말하는 힘은 당연히 알짜 힘이야. 왜냐? 마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지한 상태 아니고요. 3초일 때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기본적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으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함? 등가속도. 이거 제가 다음 주에 등속도, 등가속도, 가속도를 할 거거든요. 자세하게. 이거 하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시죠?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려면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려면 힘을 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힘을 받으면 속력이나 방향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처럼 힘을 일정하게 받으면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3초일 때는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기울기가 힘인데 기울기가 0이죠. 그럼 3초 때는 힘을 안 받으니 등속 직선 운동 중이죠. 등가속도가 아니라. 힘을 안 받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없죠. 힘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등가속도. 힘을 안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이건 왜요?
가짜 힘은 뭐예요? 아이고야.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2뉴턴의 힘을 받았는데 이쪽으로는 1뉴턴을 받았다 쳐요. 얘 총 몇 뉴턴 받은 거예요? 방향을 보셔야죠. 오른쪽으로 2를 받고 왼쪽으로 1을 받았는데 어떻게 3이 돼요? 얼마를 받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1? 힘은 방향이 중요해요. 오른쪽으로 1뉴턴 받은 거죠. 두 개 합쳤더니 힘이 하나로 정리됐죠. 이런 걸 알짜 힘이라 그래요. 이 물체가 힘을 여러 개 받았을 때 다 더하고 빼서 알짜로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받는 힘은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자 알짜 힘이에요. 이 경우는. 보통 우리는 문제에서 다 마찰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을 받아서 더해갖고 빼갖고 알짜 힘을 구해서 써야 되는 경우는 여러분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거의 안 나올 거고요. 그건 이제 물리 원 정도에서나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알짜 힘 하면 아 그냥 얘가 받은 힘으로 보셔도 돼요. 나 마찰 무시기 때문에. 알겠죠? 여튼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 안 합니다. 힘을 안 받으니까 등속 직선을 해야죠. 그 다음 3초일 때 물체의 속력. 자 3초 때 아니 이걸 왜 고민해요. 얘 운동량 4예요. P는 MV 공식을 아는데 왜 못 풀어요. 운동량 4. 질량 몇 킬로짜리니? 4kg. 속력 얼마? 1. 그냥 운동량 공식에 넣으면 나오는 게 속력인데요. 이거 뭐 무슨 변화량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운동량 공식에 넣으면 끝나는 3초일 때 아까 등속 운동하다. 등속 직선 운동. 그리고 3초일 때 운동량이 4잖아요. 질량이 4kg에. 그럼 속도가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5초일 때는 힘은 기울기 1뉴턴 X. 0초부터 2초까지 다 나왔다. 0초부터 2초까지 충격량. 0초부터 2초까지 충격량. 빼! 4. 운동량 시간 그래프 쓰는 그냥 낮은 거에서 처음 거 빼면 충격량이다.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는 4를 받은 게 맞습니다. 자, 4초부터 6초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4초부터 6초까지. 여기죠. 4부터 6이면 이거 빼! 충격량 얼마? 2. 물론 마이너스죠. 하지만 크기만 물었으니까 어쨌든.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X. 이해했니? 그 다음 66번. 자 이게 힘시간 그래프죠. 딱 나오면 뭐 기억해라? 밑넓이가 충격량. 얘 충격량 40 받았네. 를 기억하시고. 근데 원래 이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시작했군요. 이게 원래 운동량 얼마 갖고 출발했어요? 8 갖고 출발했어요. 원래 운동량 8, 그것도 오른쪽으로 갖고 출발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40을 추가로 또 받은 거죠. 아니 그럼 너무 쉽잖아. 8 있었는데 40을 추가로 또 받았으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 돼요? 48 되는 거예요. 말이요. 8 갖고 있었는데 충격량 40을 추가로 또 받았네. 만약에 이걸 반대로 받았다 그랬으면 빼야 돼요. 40에서 8 빼갖고 32. 그것도 방향은 큰 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하 얘는 반대 방향으로 32의 운동량을 갖고 가겠구나. 지만 얘는 같은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8 있는데 40을 더 받았으니 총 48이 되고 운동량이 48인데 질량이 2kg니까 그럼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죠? P는 MV? 운동량이 48인데 질량 2kg의 속도. 그러면 얘는 충격량 이만큼 받은 다음에는 속도가 24m/s가 되겠구나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게 결국 뭘 구하라는 소리냐? 내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말이 뭐다? 충격량이다. 그죠? 이거 그래프 밑넓이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프 밑넓이니까 40. 여기는 단위가 이거로 쓰라 그랬으니까 이걸로 쓰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두 개 똑같은 단위라서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단위는. 그 다음 4초일 때 운동량 48 구했고요. 속력 24 구했고 끝.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또 질문. 자 49쪽 잘 보세요. 70번부터 갈게요. 이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게 봐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푸는지. 제가 이걸 다 공식에다가 공식 써서 일일이 대입해갖고 부어 잡아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복잡하더라고. 제일 쉽게 푸는 방법으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봐요. A는 원래 운동량 얼마 가지고 출발했어요? 벽하고 부딪히기 전에. 8MV. 얘 원래 운동량 8MV 갖고 출발했어요. 질량이 4M에 속도가 2V니까 그것도 방향 어느 쪽? 오른쪽으로. 8MV 갖고 출발했어요. 근데 벽하고 빵 부딪혀서 튕겨 나왔잖아요? 자, 튕겨 나온 후에는 운동량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튕겨 나온 후니까 PA 프라임이라 할게요. 운동량 얼마가 됐어요? 몰라요. 4M 튕겨 나온 후에 속도를 안 가르쳐줬죠, 지금? 안 가르쳐줬으면 미지수를 잡으세요. 튕겨 나온 후에 속도를 VA로 합시다. 하여튼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만큼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따라왔으니까. 자, B도 볼게요. B 원래 운동량 얼마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6MV. 그리고 튕겨 나왔습니다. 아, 아니구나. 얘는 정지했구나. 그럼 얘는 벽과 충돌한 후에 운동량 얼마가 된 거예요? 빵 된 거죠, 빵. 우리 얘는 충격량을 구할 수 있네요. 얘 충격량 얼마 받았어요? 그죠? 오른쪽으로 6MV 갖고 가다가 빵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충격량을 왼쪽으로 6MV 받았기 때문에 오른쪽 6MV 갖고 가다가 왼쪽으로 6MV를 받았으니까 빵이 된 거죠. 얘 충격량 6MV 받은 거예요. 왼쪽으로. 몇 가지 따라왔어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 같은 거 할 때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헷갈리시나 본데 물체가 이 방향으로 2N을 받았는데 이 방향으로 또 3N을 받으면 총 몇 N을 받은 셈이에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총 5N 받은 셈이죠. 우리 이거 크기가 같으면 더 하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이쪽으로는 2N 받는데 이쪽으로는 3N 받으면 얘는 총 얼마 받는 셈이에요? 어느 쪽으로 1N? 왼쪽으로 1N 받는 셈이죠. 아니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방향은 큰 쪽으로 따라가야죠. 이게 힘의 합성이잖아요. 운동량, 충격량도 똑같아요. 얘네도 방향이 있어서 같은 방향은 더하고 반대 방향은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봐봐요. 오른쪽으로 6MV를 갖고 갔는데 마지막에 빵 됐대요. 왜겠어요? 왼쪽으로 6MV를 어디선가 받았으니까 빵이 된 거예요. 그게 벽한테 받은 충격량인 거죠. 진결 이해함? 근데 잘 봐요. B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라고 문제에 알려줬어요? 아, 누가 2S고 누가 3S인지 모르네요. 둘 중에 하나가 A 거고 하나가 B 건데 자, 누가 2S인지 3S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린 알 수 있다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A가 충격량을 많이 받았어요? B가 많이 받았어요? B는 6MV거든요. A는 최소 8MV 이상이죠. 원래 8MV 갖고 가다가 벽에 박아서 멈췄으면 8MV 받은 거고 튕겨 나왔으니 8MV를 초과해서 더 받은 거죠. 누가 봐도 A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받은 게 A 그래프, 적게 받은 게 B 그래프예요. A가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최소 얘는 8MV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A가 B보다 많이 받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이 2S죠. 근데 B가 받은 충격량 얼마인데요? 6MV. 이게 2S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S는 3MV네요?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은 총 9MV네요?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A는 이 방향으로 9MV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충격량을. 자, 일로 8MV가 갖고 가다가 일로 9MV 받았어요. 그럼 얘 충돌 후에 운동량 얼마 남아요? MV 남죠. MV. 이쪽으로 MV. 이게 MV인 거죠. 즉 A의 충돌 후 속도는 얼마? 4분의 V네요. 오케이? 핵심은 이거예요. 운동량을 가지고 가다가 충격량을 받았어. 같은 방향으로 받았으면 더해주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받았으면 빼주는 거예요. 받은 만큼. 그리고 방향은 큰 쪽을 따라가는 거. 오케이? 그럼 니은이 B냐? 틀렸고 S3MV냐? 아니죠. 맞군요. S3MV. 맞고 벽과 충돌 후 A의 속력 4분의 V였으니까 틀렸고. 괜찮아요? 잘 때가 아닐 텐데요. 그 다음 71번. 요것도 보세요. 이제 똑같이 해볼까요? A가 충격량 A가 운동량 얼마 갖고 출발?
뭐 A가 운동량 얼마 갖고 출발? 2P 2P 갖고 출발. 2P M이 아니에요. 이게 이 V였으면 EMV이지만 이 P 자체가 아예 운동량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얘 2P 갖고 출발. 오른쪽으로 2P 갖고 출발. 근데 이게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럼 A의 출발했을 때 속도는 얼마? M분의 2P네요. 여기까진 따라왔습니까? 자, B는 원래 멈춰 있었고요. 운동량 빵이었고요. 충돌을 했더니 얘 운동량이 P. 여러분 잘 봐요. 속도는 아니 방향은 그대로 두고 A 운동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얘 운동량 원래 얼마였어요? 이만큼이었죠. 근데 반으로 줄었다요? 그럼 정확하게 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질량이 반으로 줄었겠어요? 상식적으로? 속도가 많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해 안 돼요?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니 그래 이런 게 어려우면 그냥 다 빼고 얘가 이 P를 갖고 가다가 B랑 박으면서 P가 됐대요. P가. 그럼 얼마 줄었어요? 즉 얘 오른쪽으로 2P 갖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P가 남았다는 건 B랑 박으면서 어느 쪽으로 얼마를 받았다? 왼쪽으로 P를 받았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아니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오른쪽으로 2P 갖고 가다가 충돌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P만 남았으면 충돌하면서 왼쪽으로 P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진짜 이해해?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없죠? 괜찮죠? 그럼 얘가 왼쪽으로 P를 받았어요. 혼자 받았겠니? A가 받았으면 B도 받아야죠. B는 정지에 있다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 받은 거예요? P를 받은 거예요. 아니 충격량은 무조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주고받는다니까요? 그럼 얘는 충돌 후에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B는 0에서 P가 됐으니 운동량 얼마야? 0에서 P 받았으니 운동량 얼마 돼요? P 되죠. 얘 충돌 후에 P예요. 운동량. 아니 P를 받았는데 P가 됐죠. 빵에서 P를 받았으면 P가 됐죠. 그것도 오른쪽으로. 여기까지 돼요? 자, 근데 주의할 점. 충돌 후에 그래서 얘네는 운동량은 같아졌어요. 하지만 뭐가 달라요? 질량이 다르죠. 그럼 충돌 후에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다른 거예요. 누가 빠른 거예요? 뭔 소리야? P는 MV인데 P는 똑같지만 M이 B가 2배야. 그럼 속도는 A가 B의 2배라는 소리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 얘의 속도가 얘의 속도의 2배라고요. 충돌했을 때. 그래서 이게 2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속도가 V면 얘는 2V인 거죠. 날아왔어요. 그럼 충돌 후 속력은 A가 B의 2배. 맞죠? 운동량은 같지만 질량이 제가 2배면 대신 속도는 얘가 2배라는 얘기죠. P는 MV니까. 그 다음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P죠. 왜? 얘네가 주고받은 충격량이 P고 힘시간 그래프의 민넓이가 충격량을 의미하니까 민넓이가 당연히 P가 나와야죠. 충격량 P를 주고받았으니 민넓이가 P여야죠. 맞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 또 나왔다. 이것만 지난 시간에 한 10번 한 것 같다. 이거 구하는 거죠? 충격량 P 받았다는 거 확인했고요. 힘 몰라? 충돌 시간 얼마? T. 따라서 얘가 받은 힘의 크기는 T분의 P죠. 아, 틀렸군요. T분의 2P라 했으니까. 문자는 그냥 숫자처럼 쓰시는 거예요. 충격량 P를 주고받았으니 충격량 자리에 P 집어넣으시고 그래프의 시간 T초라고 했으니 시간 자리에 T 넣으시고 F만 구하면 되니까 F에 대해서 푸시면 끝나잖아요. 이게 어려워?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쵸? 그 다음 572번 보세요. 일단 그래프 이름 확인. 힘시간. 뭘 기억해야 돼? 힘시간. 민넓이가 충격량. 자, 그런데 얘는 질량은 2kg. 처음엔 정지 상태였군요. 자, 기억. 뭐 구하면 돼? 0초부터 1초까지. 그래프의 민넓이. 그죠? 이거. 10뉴턴 세크. 그럼 맞고. 왜? 힘시간 그래프의 민넓이가 충격량이니까. 민넓이 구하면 충격량 나오는 것이지요. 운동량의 크기. 여러분!
여러분 충격량과 운동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어려우신가 본데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근데 얘처럼 봐요. 얘처럼 처음에 정지에 있었던 애는 어차피 처음 운동량이 빵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정지에 있었던 애들은요. 자기가 받은 충격량이 곧 지 운동량이 돼요. 그쵸? 그러면 얘는 1초 때까지는 충격량 10을 받으니까 1초 때 운동량이 그냥 10이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지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2초 때까지는 충격량 얼마를 받아요? 그죠? 여기 요 네모칸만 쳤을 때 20이고 2초 때까지 총 다 해서 그럼 30을 받은 거니까 여기서의 운동량은 밑넓이 10. 여기서의 운동량은 총 밑넓이 30. 여기서의 운동량은 총 밑넓이 6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밑넓이가 충격량인데 어차피 처음 운동량이 없으니 충격량이 그냥 자기 운동량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1초 때 운동량 10, 2초 때 운동량 30, 3배 차이 나네요. 맞고 3초일 때 속력? 이거는 계산해야 돼요. 3초일 때 운동량 얼마예요? 60. P는 n분이 아니에요? 운동량 60. 아니 네모칸으로 6칸이면 60이죠. 한 칸당 10인데 밑넓이가 총 다 해서 3초 때 60이잖아요. 총 3초 때까지의 밑넓이를 구해야 3초 때 충격량이 나오고 얘는 지가 받은 충격량이 곧 자기 운동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프에서 보면은 90 아니에요? 10짜리 네모칸이 딱 봐도 6개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3초 시간 변화량이 3초잖아요. 0부터. 지금 너 뭔가를 착각하나 본데 3초 때까지의 밑넓이는 여기까지의 넓이를 말해요. 예.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하나당 10인데 이런 게 6칸이면 60이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마 저 30이랑 3 곱해가지고 90인 줄 알았어. 그러면 얘가 60이고 질량이 얼마? 2kg. 곱하기 속도 끝. 30m/s. 이거 운동량 변화량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처음 운동량이 어차피 빵이기 때문에 P는 MV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P는 MV인데 P가 60이고 M이 2면 V가 30이지. 그럼 3초 때 속도는 30m/s죠. 따라서 디귿 맞는 말. 오케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얘는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겠네. 속도 시간이에요. 그 속도 시간 그래프는 뭘 봐야 되지? 여기서는 구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속도 시간 그래프는 밑넓이가 이동거리인데 여기서 뭐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봐요. A는 원래 3만큼 속도를 갖고 있어서 그래프 여러분이 해석을 못하나 봐요. A가 원래 3의 속도를 갖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얘 속도가 3m/s라고 저 그래프에서 지금 알려준 거예요. 충돌 전에. 그지? B는 속도 얼마였어요? 봐요. 빵이죠. 빵. 정지 상태. 그러다가 충돌을 했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둘이 속도가 1로 똑같아졌죠. 속도가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붙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충돌했는데 속도가 똑같아? 붙어서 계속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충돌. 그렇죠. 3kg짜리 하나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3kg짜리 하나가 1m/s의 속도로 가는 거다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3이 맞죠? 1kg에 3m/s 곱하면 3 맞고. 자, B가 받은 충격량은 뭘 구하면 돼요? P의 운동량 변화량. 여러분, B 운동량 원래 얼마였어요? 빵. 근데 충돌 후에 그쵸? 2kg의 속도가 1m/s가 되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은 2거든요. 변화량이 2잖아요. B만 놓고 짚으면. 그죠? B만 놓고 보면. 그럼 충격량 2 맞아요. A가 받은 충격량은 어이구 이게 충격량이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하고 같다 이 소리죠. 이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문장만 봐도 늘 옳은 말이잖아요. A와 B가 주고받은 충격량이 어떻게 달라요? 다를 수가 없어요. 잠깐만. 근데 이거 디귿 답 아니죠? 아니 답 3번이죠? 변화량이니까 그렇죠. 맞네 미안. 충격량의 크기라는 말이 없네요. 크기.
크기라는 말이 있어야 절대값이라서 방향 빼는 건데 그 말이 없어서 지금 땡. 진짜 완전 어우 미안. 큰일 날 뻔했네.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이랬으면 맞는 말인데 크기자가 안 들어갔으면 방향까지 고려하라는 뜻이에요. 방향은 반대니까 같으면 안 되죠. 오케이? 예리했어.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늘 불평균 타임을 평균이었어. 누구한테? 나한테? 152로 가도 돼요? 150에 153? 잠깐만. 500. 오케이. 80, 81 두 개 할게요. 80번 보시면 아 이거 됐어요. 이게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받은 충격량 안 똑같아요. 질량까지 같아야 충격량도 같은 건데 질량이 달라서. 그 다음 581번. 자, 내가 이거 설명 안 해줬나? 얘 둘 다 똑같은 공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 질량과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운동량이 같고, 문제는 바닥에 도달한 후 한 놈은 정지, 한 놈은 반대로 튕겨 올라갔어요. 누가 더 충격량 많이 받은 거예요? 형이 올라가는 올라간 놈. 그죠? 변화량이 얘가 큰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10만큼 운동량을 갖고 가다가 마지막에 정지했으면, 벽에 부딪혀서 정지했으면 10에서 빵 된 거니까 변화량이 10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10을 갖고 가다가 튕겨 나와서 반대로 5가 돼요. 그럼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가 되는 거죠. 튕겨 나온 애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거예요. 충격량을 많이 받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얘가 충격량을 많이 받은 놈이니까 둘 중에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애가 A가요, B가요? 자, 선생님 이걸 보고 민넓이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민넓이 비교는 못하죠. 대신 뭘 비교할 수 있어요?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할 수 있죠. 시멘트 바닥은 딱딱하잖아요. 그럼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근데 모래판은 모래가 좀 푹신하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지면 모래판은 충돌 시간이 길단 말이죠. 얘는 충돌 시간이 짧고 얘가 길잖아요. 짧은 애가 시멘트, 얘가 모래예요. 그럼 시멘트에 떨어진 애가 더 충격량을 많이 받았으므로 A의 민넓이와 B의 민넓이 중 누가 더 넓겠어요? A가 더 넓겠구나라고 그림을 보고 예측하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이 경우는 지금 충격량을 다르게 받았잖아요. 애초에 한 놈은 정지했고 한 놈은 튕겨 올라갔으니 민넓이가 같을 수가 없죠. 똑같이 정지했어요. 충격량. 같죠. 질량도 똑같고, 이 경우는 질량이 다르니까 민넓이가 안 같은 것이고요. 질량과 높이가 똑같고 바닥에 도달했을 때 둘 다 정지했다면 민넓이도 같아야 해요. 근데 얘는 둘 다 정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둘 중에 한 놈이 더 많이 받은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A가 시멘트 바닥이 맞으니까 A 민넓이가 B보다 커야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오케이? 그래서 B가 모래판이다. 왜? 모래가 충돌 시간이 길 거거든요. 아랫부분의 넓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애초에 둘이 충격량을 다르게 받았는데. 그리고 충돌하기 직전 공의 속력은 같아요.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질량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면 속력이 바닥에 도달할 때 똑같이 도달을 하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충돌 후에 튕겨 올랐냐 안 올랐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평균님, 아니 시멘트 바닥에서와 모래판에서가 같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여기는 공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I는 FT에서 내가 이걸 비교하고 싶은데 얘네 충격량도 다르고요. 충돌 시간도 달라요 지금. 그치만 뭐는 할 수 있죠? 그래프에서 아예 힘을 줬잖아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이게 평균 힘이에요. 이게.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A가 많이 받았네요. 그냥 그래프상을 해석해보면. 그쵸? 시간은 B가 길지만 평균 힘은 누가 많이 받은 상황? A가 많이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프 보시면. 그래서 평균 힘은 시멘트 같을 리가 없는 거죠. 오케이. 진짜. 여러분 그 128페이지 중력과 역학 시스템은 다음 주에 할 거고, 132페이지의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도 여기 보시면 앞에 뭐 가속도, 자유낙하 여기 부분 자세한 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요거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근데 수평으로 던진 물체를 133 아, 8구절로 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하려면 어차피 자유낙하를 기본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유낙하
하는 물체는 자 다시 지금 책을 보실 때가 아닐 텐데요. 저를 봐야죠.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떨어지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증가해. 빨라져요. 진결 자는 건 아니죠? 자유낙하시킨 물체는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져. 빨라져요. 근데 그냥 빨라집니까? 어떻게 빨라져요? 일정하게 빨라져요. 1초당 몇 미터 퍼 세컨씩? 9.8m per second씩. 1초 떨어지면 9.8 되고 여기서 또 1초 떨어지면 속력 얼마 되는 거예요? 19.6 되는 거고 또 1초 떨어지면 29.4 되는 이런 관계죠. 자 그러면 1초당 9.8m per second씩 빨라지는 걸 우리는 한마디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다? 9.8 미터 per second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1초당 9.8m per second씩 빨라진다를 가속도가 9.8m per second 제곱이다라고 표현하면 1초에 9.8m per second씩 빨라진다는 뜻이구나. 여기까지는 다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가속도의 개념이라는 게 이래요. 이 물체가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 물체의 가속도는 A로 표시해요. 가속도가 2m per second 제곱이다 그러면 이 물체는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고 있다는 뜻? 1초마다 2m per second씩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가속도의 개념이지, 그지?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중력을 받아서죠. 근데 중요한 건 중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아서? 지구 내부. 아, 중력 방향이 당연히 지구 중심 방향이긴 한데 얘를 자유낙하시키면 얘가 운동하는 방향하고 중력을 받는 방향이 어때요? 똑같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유낙하인데 어떻게 중력 방향과 힘의 방향이 다릅니까? 자유낙하는 무조건 가는 방향으로 힘을 더 받는 거죠. 그러면 얘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운동 방향과 중력. 힘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얘를 위로 집어던졌어. 그럼 운동은 위로 하잖아요. 근데 힘은 어디로 받아요? 그럼 올라가면서 속력이 어떻게 돼요? 느려지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야 빨라지는 거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면 느려지는 것이지. 맞습니까? 거기다가 얘는 빨라질 때도 그냥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빨라지잖아요. 1초당 9.8씩. 그 이유가 뭐예요? 떨어지면서 중력을 계속 받는데 중력이 그 크기가 일정하니까. 만약에 중력이 얘가 자유낙하하면서 중력을 받는데 중력이 약했다가 셌다가 막 약했다가 셌다가 이래. 그럼 9.8씩 일정하게 빨라질 수가 없어요. 빨라지는 정도가 막 바뀐다고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왜 9.8씩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중력을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물체로 돌아와 보죠. 이물체는 가속도가 2m per second 제곱이에요. 즉 1초당 2m per second씩 빨라지는 중이에요. 얘는 지금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고 있다. OX.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걸 다 빵으로 만드는 대답. 야! 속력이 빨라지려면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자, 다시. 물체가 속력이 빨라지려면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아야 돼요? 오른쪽. 네?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내가 어느 물체에 대한 얘기라고 말 안 했잖아요. 모든 물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려면 힘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일정하게. 같은 방향. 누구랑 같은데 주어가 없잖아.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속력이 증가하죠. 빨라지고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받으면 속력이 이게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려면 이렇게 1초당 2씩, 막 1초당 9.8씩 일정하게 빨라지려면 힘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일정하게 계속 똑같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 이러면 이렇게 일정하게 빨라지질 않아요. 알겠어? 자, 다시 정리합니다. 물체가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려면 힘을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엔 일정하게 계속 이렇게 쭉 가면 속력 그대로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걸 또 빵으로 만드는 질문. 자, 다시. 아니 그러면 얘는 일정하게 운동 방향으로 계속 힘을 받는데 왜 속력이 빨라집니까? 네 말대로라면. 아니 막 기차 혼자 가는데 뒤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일정하게 여러분이 지금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긴 마찰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 지금 다 마찰 무시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찰이 있으면, 그래서 봐봐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얘한테 2N의 힘을 일정하게 주고 있는데 바닥에서 마찰력이 2N이 계속 작용하고 있으면 얘는 힘을 얼마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는 알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힘은 다 알짜 힘이란 얘기예요. 왜? 우리는 다 마찰 무시하고 가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상황이에요. 마찰력이 2N 있는데 나는 4N 주고 있어. 그럼 이 알짜 힘은 얼마 받는 거예요? 그럼 계속 2N 일정하게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일정하게 이해타고 가면 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계속. 빨라진다니까요. 2N만큼씩 빨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이러가면서 이 상태 F는 MA예요. 그게 지금 네가 밑에 마찰력과 똑같은 힘을 줬기 때문에 알짜 힘이 0이 돼서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예요. 걔가. 네가 마찰력보다 세게 주면 점점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F는 MA 얘기까지 하기 전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전부 알짜 힘. 그래서 마찰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받으면 무조건 속력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빨라지든 느려지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받았어요? 무조건 빨라져요.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받았어요? 무조건 느려져요. 그럼 일정한 속력으로 가려면 힘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안 받아야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게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나 본데 여기는 일반적인 우리가 책에서 말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마찰력이 있으니까 얘는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힘을 안 받는 상황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다 까먹어도 좋으니 이것만큼은 까먹지 맙시다. 1.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면 무조건 속력 빨라져요.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주면 무조건 느려져요. 힘을 안 받으면 등속 직선 운동해요. 이것만 머릿속에 오늘 새깁시다. 등속 직선 운동,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힘을 안 주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자, 힘을 안 주면 멈추는 게 아니라 힘을 받아서 멈추는 거예요. 굴러가던 공이 멈추는 이유는 마찰을 받아서 멈추는 거지. 문제 조건이 등속 운동하는 애죠. 하는 애를 힘을 주면은 아니요, 정지에 있어도요. 처음에 정지에 있어도. 처음에 정지에 있었어도 내가 힘을 계속 주면 속력이 당연히 빨라지게 돼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처음에 등속지성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게 편하면. 응? 등속지성 운동하고 있는 물체 기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멈춰 있는 애는 힘을 이쪽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성이잖아요. 한 번 멈춰 있었으면 계속 멈춰 있고 싶어 하고 일단 내가 한 번 힘을 줘서 움직이기 시작한 후부터는 힘을 안 받으면 등속지성 운동하고 방향과 같은 힘을 받으면 빨라지고
여기는 아무도 물리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손도 못해 진짜.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걸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자유낙하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아우 씨,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여러분,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여기서부터 내가 떨어뜨릴 거예요. 이제 손을 딱 놓을 거야. 손을 놓으면 1초 떨어졌을 때 속력이 얼마가 되죠? 9.8m/s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1초 떨어져서 2초대가 되면 또 9.8 늘어나서 19.6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배운 바에 따르면. 그리고 여기서 또 1초를 더 떨어져서 3초대가 되는 순간 또 9.8이 늘어서 29.4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낙하 아닙니까?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는? 맞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운동에서 그리는 그래프는 다 무슨 그래프? 속도시간 그래프. 여러분은 다른 그래프는 일단 속도시간 그래프에 익숙해진 이후에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속도시간 그래프부터 본다고 보세요. 자유낙하 하는 물체는 속도시간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죠? 속도가 지금 9.8, 19.6, 29.4.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시작하여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유낙하잖아요. 자, 이때 속도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속도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거. 이동거리.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동거리가 따지고 보면 얼마나 떨어졌냐잖아요. 이동거리이자 낙하 높이죠. 몇 미터나 떨어졌냐? 자유낙하에서는 이게 원래 밑넓이가 이동거리인데 얘는 자유낙하니까 이동거리하고 낙하 높이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이게 가속도예요. 속도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낙하 하는 애는 가속도가 다 똑같잖아요. 얼마로? 9.8m/s 제곱. 이게 중력 가속도죠. 특별히 가속도 중에서도 모든 물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름을 특별히 붙여준 거 아니겠어요? 중력 가속도라고. 그래서 자유낙하 하는 물체는 이게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자유낙하 하는 애들은 이게 다 똑같아요. 다 얼마? 다 9.8이죠 이게. 오케이? 여러분 앞으로 9.8 쓰기가 귀찮으면 책에서 10으로 쓰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냥 10으로 쓰시면 돼요. 반올림해서. 알겠죠? 근데 사실은 9.8도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9.8 뒤에 어쩌고 저쩌고가 원래 더 있는데 우리가 9.8까지만 쓰는 거거든. 그래서 가속도 중에서도 자유낙하니까 얘가 중력 가속도고 이게 약 9.8인데 숫자가 애매하니까 기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력 가속도는 소문자 G로 써요. 그래서 이거 반올림해서 10으로 써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9.8로 쓰지만 여튼 자유낙하 하는 물체는 기울기가 다 똑같이 9.8이 나와줘야 돼요. 왜? 자유낙하 하는 애는 가속도가 다 9.8로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설마 가벼운 애보다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지구에서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옆으로 던질 거죠. 옆으로 던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내가 옆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 손을 떠났어요. 날아가는 중이야. 내 손을 떠난 후에 얘가 날아가면서 받는 힘은 뭐게요? 내 손 떠났어요. 혼자 날아가고 있어요. 얘 지금 무슨 힘 받아요? 중력. 지구상에서 중력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얘 날아가면서 중력 받아요. 어느 쪽으로? 그죠? 그럼 얘는 날아가다 점점 어떻게 돼요?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계속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얘의 운동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죠. 기억합니까? 얘는 처음에 옆으로 내가 던졌기 때문에 옆으로 날아가려는 속력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밑에서 누가 당겨요? 중력이 당기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려는 속력도 생겨요. 그래서 얘는 옆으로 가려는 속력, 밑으로 가려는 속력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얘는 실제로 어디로 가게 해요? 두 개 합친 방향. 속력은 어떻게 합쳐요? 요 두 화살표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린 후 대각선을 그리면 이거와 이거를 합친 속력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 방향 속력도 있고 밑에서 당기는 속력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를 합친 방향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그리는 화살표가 옆으로 가려는 속력, 이걸 수평 방향 속력이라고 해. 그 다음 초록으로 그린 화살표가 아래로 가려는 속력, 이거는 무슨 방향? 연직 방향. 이게 지구 중심 방향이랑 똑같은 말인 거 알아요? 연직 방향 속력입니다. 실제로 얘는 두 개를 합친 방향으로 간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쌤, 네. 쟤는 그냥 전학하는 거랑 떨어지는 건 다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수가. 근데 왜 실생활에서 야구공 던지거나 할 때는 뭔가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왜 그냥 떨어뜨리는 게 더 빨리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건 느낌이죠. 느낌. 네,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공이 왔어요. 그 다음 순간 얘는 여전히 수평 방향으로도 가요. 근데 여러분, 얘가 날아가면서 중력을 받잖아요. 어느 쪽으로 받죠? 연직 방향으로 받죠.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손을 떠난 이후로부터는 이 방향으로 받는 힘이 없어요. 그럼 힘을 안 받으면 무슨 운동을 한다 했지 아까? 등속직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하게 돼 있냐면 등속직선 운동을 하게 돼 있다요. 즉 이때와 이때가 속력이 똑같아요. 옆으로는. 근데 아래로는 누가 계속 당겨요? 중력이. 그럼 아래쪽으로는 이제 속력이 어떻게 돼요? 빨라진다고요. 왜? 힘을 받으면 그 방향으로 빨라지게 돼 있잖아요. 옆쪽으로 가요. 그 다음 순간 얘네들을 합친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요. 옆으로 가는 속도 똑같잖아요. 근데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그 공기 저항 때문에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멀리 던진 게 늦게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실제로는 공기 저항을 그만큼 더 오래 받아서 늦게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해요. 속도가 약간 느려져. 뭐 그렇죠. 공기 저항이 없을 때보단 느려지겠지만 우린 공기 저항 다 무시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신기를 자면 안 돼. 그 다음 순간 여기로 떨어졌어요. 자, 다음 순간 수평 방향 속력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로는 등속직선이에요. 왜? 수평 방향으로는 받는 힘이 없어요.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뭐를 계속 받고 있어요? 중력. 다음 순간 얘 이렇게 떨어져요. 아이고 여기까지 힘을 받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두 개를 합친 방향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 와서 떨어져요. 이게 공의 위치죠. 이게. 자, 실제로 옆으로 던진 물체는요. 수평 방향의 운동과 연직 방향의 운동을 합쳐서 이렇게 비스듬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이때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힘을 받아서? 중력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낙하. 와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두 개 그림 비교해봐요. 파란 화살표 빼고요. 초록 화살표만 놓고 비교해봐요. 자유낙하 시킨 애나 옆으로 던진 애나 초록 화살표만 놓고 보면 똑같은 운동을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왜? 연직 방향으로는 둘 다 무슨 힘을 받았습니까? 똑같이 중력을 받았으니까. 이해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시. 자유낙하 시킨 애랑 옆으로 던진 애랑 연직 방향 아래쪽 운동만 보면 둘이 똑같은 운동이다. 근데 옆으로 던진 애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된다. 수평으로 가려는 속력이 하나 더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옆으로 던진 애는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운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연직 방향만 비교해보면 둘이 똑같은 운동이에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바닥에 먼저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진다니까요. 왜? 바닥에 떨어지는 건 둘 중에 누가 하는 거야? 초록이가 하는 거예요. 파랑이는 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옆으로 얼마나 날아가냐 그거에 관련이 있는 거지. 초록 화살표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상관이 있는 거고 파랑 화살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초록 화살표만 비교해보면 둘이 똑같으니까 결국 두 공은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단 말이죠. 이해하였습니까? 지금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이때 지금부터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얘네 둘은 질량이 똑같은 물체라고 합시다. 둘 다 M, M이고요. 당연히 똑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나는 옆으로 던진 거예요. A와 B라고 할게요. 이게 A, 이게 B.
A와 B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OX. 중력은 둘이 똑같이 받고 있어요. 왜? 무엇이 같으니까? 질량이 같으니까. 질량만 같으면 중력은 똑같이 받는 거야. 중력은 질량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질량 M인 물체가 받는 중력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질량 M인 물체가 있어요. 얘가 중력 얼마나 받는지 계산하고 싶으면 질량에다가 곱하기 9.8 해서 계산하는데 우리 이제 9.8이라고 잘 안 하고 이제 중력 가속도 G라고 표현할 거예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우리가 아는 뭐가 나와요? 중력이 나오죠. 이건 W거든. 왜냐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원래는 이 W가 중력이 아니라 무게예요, 무게. 근데 이 무게가 곧 중력과 같은 말입니다.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력이랑 무게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둘 다 단위를 뉴턴 쓰고요. 질량은 단위를 뭘 써요? 잘때가 아니라니. 킬로그램. 그리고 여기에 중력과 속도를 곱해야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이게 다 똑같잖아요. 9.8로. 그러니까 질량만 같으면 중력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질량이 크면 중력을 더 많이 받는 거고요. 중력 가속도는 누구나 같으니까. 9.8. 자, 다시. 두 물체는 중력의 크기가 같다? 맞아요. 왜? 질량만 같으면 중력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두 물체는 중력 가속도가 같다. OX. 당연하죠.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중력 가속도가 다 똑같죠. 질량에 관계없이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 A와 B는 A와 B가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속력은 같다. OX. X죠. 잘 봐요. 내가 만약에 A와 B가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같다. 이랬으면 같은 게 맞지만 A는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속력을 이만큼 갖고 가요. 그죠? 연직 방향. 이만큼. 근데 B는 연직 방향으로 이만큼,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 합쳐서 실제로 이만큼의 속력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속력은 누가 커요? B가 크죠. 이해했어요? 연직 방향만 비교했을 때 똑같은 거고요. 전체 속력을 비교했으면 다르죠. 얘는 이 속력에 이 속력을 더한 만큼이 생기는데. 이해했습니까? 뭔 말인지? 하지만 바닥엔 분명 동시에 떨어져요. 왜냐? 바닥에 떨어지는 건 초록 화살표만 영향을 주니까. 오케이? 이게 핵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뉴턴이 생각한 거예요. 지구에서 대포를 쏴요. 중력을 받아서 여기까지 날아가서 땅에 떨어졌어요. 조금 더 세게 쏴요. 좀 더 멀리까지 가서 떨어져요. 좀 더 세게 쏴요. 좀 더 멀리까지 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바퀴를 돌아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뉴턴이 생각한 거예요.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쏜 게 인공위성인데 적당한 속도를 잘 맞추면 지구 주변을 돌게 할 수 있다. 이게 인공위성 아닙니까? 왜? 어차피 중력은 계속 작용할 테니 도망 못 가고 한 바퀴 돌게 할 수 있겠구나. 저희는 저 대포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려면 만들 수야 있겠죠. 근데 이제 인공위성 쏘는 것처럼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냐고. 자, 그러면 이 A, B, C가 모두 똑같은 대포 R이라 치고요. 응?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A, B, C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모두 같다. OX. A, B, C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모두 같다. OX. 당연히 질량이 모두 같으니 중력은 같아요. A, B, C가 받는 중력의 방향은 일정하다. OX. 자,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잘 보세요. 이 경우는 이제 바닥이 여기, 바닥이 여기. 똑같은 바닥에서 얘는 중력을 당연히 연직 방향으로 계속 받으면서 떨어졌을 거고요. 얘도 날아가기는 빨간 화살표로 날아가지만 실제로 중력은 계속 어디로 가나요? 연직 방향이니까 계속 이 방향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둘 다 중력을 일정하게 받는 게 맞지만 자, 이렇게 범위가 규모가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잘 때가 아니라니까요. C 좀 봐요. C.
자, C가 요 위치, 요 위치에 있을 때 봐요. 여기 있을 때 중력 어디로 받아요? 지구 중심. 여기 있을 때 지구 중심. 여기 있을 때 지구 중심. 중력 방향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땅이 이렇게 수평. 거리가 되게 가깝게 던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한 요 정도 되는 데서나 실험했으니까 중력 방향이 일정한 거고, 내가 진짜 얘처럼 존나 멀리 던져가지고 저기 지구 다른 나라 정도로 가는 수준이 되면 이 경우는 중력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요. 지구는 동그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냥 던져도 솔직히 방향은 일정하진 않지 않아요? 차이가 벌나요 거의 안 나는 게 아니라 없는 수준. 이 정도에선 없는 수준.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얘 떨어지면서 중력의 크기를 일정하게 받는데도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구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세지는 건데 여기서는 그 정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저기 인공위성 수준에서 떨어뜨려야 그 차이가 날까 말까 수준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하는 실험은 이게 일정한 게 맞지만, 이렇게 지구를 거의 돌아가는 수준의 이 돼버리면 중력 방향이 바뀌게 돼요. 지구는 동그래서. 이 그림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A, B, C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모두 같다. 지금 정신들 차리시라니까. A, B, C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모두 같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그건 맞죠. 그럼 당연하죠. 지구에 있으면 뭐가 됐든 중력 가속도는 다 똑같아요. 근데 크기는 같으나 방향도 같을까요? 과연 얘네? 방향은 다르죠. 네, 방향은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가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100% 힘이에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힘의 방향이 결정한다요.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 방향이에요. 그럼 보세요. 얘네는 중력 어디서나 다 똑같은 방향으로 받죠.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방향도 다 똑같은 게 맞아요. 근데 얘네는 아까 봤잖아요. 힘의 방향, 중력 방향 일정하지 않은 거. 그럼 얘네들은 가속도 방향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방향을 따라서. 가속도 방향 이꼴 힘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알겠습니까? 크기는 일정할지 몰라도 방향이 계속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여 바뀌는 거예요. 둥그라니까. 오케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요 책 안 보셔도 좋으니 이거 보고 대답만 한번 해봐요. 얘 바닥에 떠떨어지는데 시간 몇 초 걸렸게요?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게요? 저는 몇 미터인데요? 써 있잖아요. 아니 그거 몰라도 돼요. 몰라. 네. 3초. 3초.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간 이 거리는, 여기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로요? 세로예요? 이건 가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수평 방향 속력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이 방향으로 날아가는 건 얘가 결정하는 거고요. 이 방향으로 떨어지는 건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아까 화살표 우리 2개 갔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날아간 건 얘만 보면 돼요. 같은 방향으로 속력. 얘 5m/s로 15m 갔어요. 그럼 시간, 거속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5분의 15. 3초 걸렸구나. 이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다시.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는 누구만 봐요? 이거만 봐요. 떨어진 높이는 누굴 봐요? 이거만 봐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얘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니까 누구만 보면 돼요? 이 방향 속력만 보면 돼요. 이쪽 화살표. 5m/s로 15m 날아갔어. 거속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에서 3초 걸렸네. 3초 후에 바닥에 떨어졌구나. 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높이는 얼마일까요? 거속시를 쓸 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잖아요. 근데 이 거속시를 쓰실 때 얘 같은 애는 이걸 바로 쓰셔도 돼요. 어떤 운동하는 애? 등속 직선 운동하는 애. 문제는 얘는 등속 직선이에요?
얘는 속력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는 운동이죠. 등속직선 아니죠. 여러분 등속직선 아니면 얘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아무데나 거속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속력이 일정한 등속직선 운동에나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속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거속시에 넣으시면 틀립니다. 그럼 떨어지는 애, 속력이 이렇게 빨라지는 애는 어떻게 합니까? 자, 무조건 뭐 하세요? 그래프. 무조건 그래프. 여러분 앞으로 그래프 안 그려놓고 못 풀겠어요? 이러면 때려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는 그래프는 다 무슨 그래프다? 속력 시간. 거리 시간도 아니고 가속도 시간도 아니고 100% 속력 시간. 자, 얘 세로 방향 아래 화살표 무슨 운동 중? 사유낙하. 사유낙하 운동의 속력 시간 어떻게 생겨요? 다 이렇게 생기잖아요. 일단 그래프 모양부터 그려놔요. 그려놓고 여러분이 아는 좌표를 다 적는 거예요. 일단 뭐 알아요?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는지 벌써 여기서 계산했잖아. 우리. 몇 초 걸렸다고? 3초. 시간이 몇 초네? 3초네? 찍어 넣어요. 그 다음 우리 또 뭐 알아요? 중력 가속도 아까 제가 9.8로 쓰라 그랬죠? 근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가속도지? 기울기. 이게 9.8이네요. 그럼 밑변이 3이고 기울기가 9.8이면 여기가 얼마예요? 자, 여기서 뭐가 떨어진 높이라고요? 밑넓이를 구하셔야 떨어진 높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3 곱하기 29.4 곱하기 2분의 1을 하셔야 떨어진 높이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내가 한번 그거 했었던 거 같아. 이해했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평균 속력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공식,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걸 제가 다음 주에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해드리는 이 방식은 공식이고 평균 속력이고 아무것도 몰라도 풀 수 있는 가장 기본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프. 그래프만 그리시면 그 어떤 공식도 몰라도 낙하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어차피 여러분은 다 여기 자유낙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속력시간 그래프 전부 이따위로 생긴 애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는 모양 다 똑같이 그려놓고 떨어지는데 몇 초? 계산해서 집어넣으시고 알고 있는 힌트 집어넣으시면 기울기가 가속도 밑넓이가 낙하 높이 이것만 외우시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 방법이에요. 기본.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는. 알겠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수평 방향, 옆으로 날아가는 방향 있죠. 이건 거속시 그냥 써도 돼요. 왜? 등속직선이니까. 근데 이 방향은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프로 해야 돼요. 왜? 등속직선이 아니라서. 오케이. 감 왔습니까? 하나 더 해보죠. 이것도 해봅시다. 얘 낙하 높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이번에는 얘 중력 가속도 귀찮으니까 그냥 10으로 씁시다. 10. 9.8 귀찮으니까 제가 10으로 쓰라고 지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얘 낙하 높이 얼마일까? 왜요? 네. 맞아요. 일단 얘는 2초 걸려서 떨어진 것까지는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자, 왜 중력 곱하기 2를 했어요? 내가 지금 앞에 문제에서 바로 얘기한 게 뭐죠? 얘는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얘기했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래프. 이쪽 방향은 그렇게 단순 곱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등속 직선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프.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얘를 그냥 곱해야지 이렇게 계산하면 다 틀려요. 세로는 이게 안 돼요. 내가 지금 중력 가속도 10으로 쓰라고 9.8 대신 10 쓰라고요. 자, 무조건 속력 시간 하시고 세로 방향은 자유낙하니까 무조건 그래프 모양 다 이따위로 생겨요. 숫자만 바꿔 넣으시면 돼요. 시간 얼마? 2초 여기서 구했잖아. 시간은 여기서 구한 거 똑같이 쓰면 돼요. 왜?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이 뭐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 다를 일 없잖아요. 2초. 그 다음 내가 중력 가속도 10으로 쓰랬으니까 여기서 뭐가 10이야? 기울기가 10인 거예요. 기울기가 10이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20. 여기서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은 20. 그럼 밑넓이 구하면 낙하 높이. 이거예요. 이게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 밑넓이가 낙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말하지만 이 방향은 바로 곱하면 틀려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낙하 높이는 20m가 되는 거예요.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도 20m/s가 되는 거고. 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오케이? 문제를 풀어왔는데 세로 방향인데 그래프 없이 곱했다. 그러면 머리채 잡힐 줄 알아. 그날은 나한테 머리채 잡혀서 흔드는 날이야. 세로 방향은 그냥 곱하면 안 돼요. 그래프. 근데 그래프 어차피 다 똑같이 생겼고 자유낙하니까 시간하고 이것만 제대로 찍어서 계산만 하시면 끝나요. 사실 어려울 거 없어요. 알겠죠?